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기록, 예전에 혼자 투자할 때는 다 일지로만 적었었거든요. 그걸 모아서 냈던 게 책이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채널들이 많고 좋은 분들도 많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데이터 위주나 막 이렇게 하셨던 분들보다 보시면 지난 2년 반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시장에 더 잘 맞아 떨어졌거든요. 제가 미래를 맞출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부동산이 약간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 어떤 든든함, 이런 것 때문에 늘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좋은 자료, 좋은 것들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왜 역사가 반복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라 25년, 26년도 일어날 일 중에 일부는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준비하셔야 되는데 좀 세요. 좀 말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다니는 게, 지금 날씨가 여러분 갑자기 확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 부동산 일이 이게 좀 힘들어요. 이게 아직은 시작에 불과한데, 제가 예전에 경매 같은 거 특수물건 하면은 가장님 차임 만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제가 몇 박 며칠을 막 기다리거든요, 집 앞에서. 그럼 겨울에는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진짜 많이 추워요. 그래서 젊을 때 하셔야 되고 건강 챙기셔야 되고,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규 21기 어른공장 정규 강의 21기 지금 접수 기간이고요. 요게 데드라인이 있고 이게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끝나고 연락들이 매번 오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이나 수강 신청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종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자네 얘기대로 지금 다주택자가 던지고 나가면 뭐 이게 실수요장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체감이 안 된다. 그리고 시장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뭐 팔고 싶어도 안 팔린다. 내 거는 안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가 전부 다 맞는 얘기가 맞습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주택자가 있어요. 이제 역대 정권 중에 처음이에요. 뭐냐면은 다주택자로 세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파산시켜요. 물론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사회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들이 봤을 땐 이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망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자영업자분들 정말 지옥이거든요. 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배달앱이랑 국가를 왜 빼요? 세금 다 받아가잖아요. 국가랑 은행이랑 프랜차이즈 본사의 노예들이에요. 이거 저한테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라고. 저도 아니란 얘기 듣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들,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자영업자분들 거의 노예예요. 노예. 그냥 망하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갈 데 없으니까 그냥 하면서 돈은 딴 애들이 다 가져가요.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자영업자분들이 이렇게 힘드니까 도와줘라, 뭔가 잘못됐다, 저 사람들 저러다 큰일 난다고 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여론을 보세요. 누가 장사를 강제로 시켰냐, 그리고 한국 자영업자 수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 정리 좀 돼야 된다, 네가 선택한 거다, 왜 남의 돈으로 장사를 하냐, 이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마 국가가 나서서 국가 세금으로 도와주면은 여론이 좋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망해가는 게 정말 자영업자분들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분들의 책임이라고 할게요. 하지만 제가 평가했을 때는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자영업자분들의 잘못이 100%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맞아요.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임대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맞긴 해요. 특이점은 뭐냐면은 국가가 개입을 해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기만 하면은 세금이랑 이자랑 세입자의 관계로 파산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닌데, 본인의 잘못이라고만 하기에는 책임은 분명히 다 지겠지만 분명히 뭔가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대놓고 다 말씀드리기에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왜냐면 지난 정권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연속적으로 만들어낸 거니까요. 아무튼 다주택자는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죽기 싫으면 급매로 팔 수밖에 없어요. 덜 죽고 싶으면, 그나마 생존하고 싶으면. 그럼 이 사람이 싸게 팔았죠. 그럼 이 사람이 싸게 판
하락 거래는 바로 통계로 들어갑니다.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급하게 전세를 놓으면 그 전세 가격도 바로 통계로 넘어갑니다. 통계로 넘어가면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언론이 기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침체가 돼버려요. 지난 2년 반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급하게 팔려나가면서 급하게 전세를 놔주면서 가격 급락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주택자가 주택이 한 5채가 있어요. 그럼 한 채는 지가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4채는 세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급하게 던지면 어떤 상태로 던지는 거예요? 세입자를 끼고 던졌죠. 세입자를 끼고 던진 집을 누가 샀을까요? 지금 시장의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이거를 다주택자가 다시 샀을 확률이 없어요. 진짜 1% 미만이에요. 이상한 애가 있지 않고서는 명의가 비어있는 일명 사회적으로 무주택자가 샀단 말이에요. 무주택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입주하거나 전세를 놓을 건데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야, 다주택자가 전세를 놓나 무주택자가 사서 전세를 놓나 똑같이 전세 제공인데 무슨 차이냐? 달라요. 다주택자는 전세가 안 나가면 던져버리거나 진짜 급하게 전세를 놔야 돼요. 이게 절대 이론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제가 2년 넘게 확인한 거예요. 다주택자는 지금 선택사항이 없어요. 제일 싸게 전세 놓습니다. 그것도 수리해서. 이것도 안 되면 강제로 월세를 놓습니다. 근데 1가구 1주택자는 전세를 안 놓고 빈집으로 버틸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요. 이게 지금 둔촌주공이랑 둔촌주공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자, 그럼 전세는 이렇다고 치고 실수요자니까 무주택자니까 실제로 입주할 확률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전세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집으로 변해요.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던 4채를 실수요자가 4채를 사서 만기가 끝나서, 이게 중요해요. 만기까지 기다리다가 입주를 하게 되면 이 집은 더 이상 전세가 안 나와요. 이게 끝이에요. 다만 이 시간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팔면 시세가 내려가요. 전세를 놓으면 전세 시세가 내려가요. 하지만 이 집이 추가적으로 전세 제공이 멈추는 건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저한테 왜 이렇게 상황이 안 좋냐, 네 말대로면 전월세 제공량이 줄어들어서 전월세가 폭발하면서 매매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물론 제가 그게 막 빨리빨리 일어난다고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힘드냐고 물어보시면은 이 시간차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집이 전월세 제공하던 집에서 전월세 제공이 어려운 집으로 변하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조차도 정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눌렀어요. 대출을 규제하고 또 규제 비슷한 것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흔들어 놨습니다. 이 규제가 거의 대출 관련된 건데요. 그리고 그린벨트까지 푼다. 그리고 둔촌주공 입주까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위에서 엄청난 압박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다주택자는 또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매물을. 다주택자가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주택자 중에서 체력이 약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장은 이게 또 오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지지부진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부는 수요가 살아나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디딤돌 대출, 서민용이잖아요. 전세자금 대출도 수요 관련된 건데 수요를 다 죽여요. 거래량을 다시 옛날처럼 떨어뜨리기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내부적으로는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부 구조는 뭐냐면 매매, 전세, 월세 중에 사람들은 하나를 반드시 택해야 되는데 매매를 택하질 않아요, 지금. 이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럼 전세, 월세로 과거 있거나 갱신권으로 버티거나 안 나오고 계신 건데, 전세, 월세가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급 물량이 부족해요. 이게 이미 데이터에 다 나오고 있어요. 추후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지만 데이터에 전월세 공급 물량이 2년 단위로 계속 줄어들어요. 지금 2년 단위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2년이 돌아올 때마다 매도하고 싶은 물건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안에 급매가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매물 개수가 아니라 급매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정부가 누르면 급매가 조금씩 더 나와요. 지금 이런 시장이 주어 짜내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전월세 제공 물량이 계속 줄어들어요. 근데 사회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푸시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신규 공급인데 이 구조로 신규 공급을 이끌어낼 수가 없거든요. 이건 폭망각이에요, 신규 공급은.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매매 시장에서 먼저 안 생겨요. 전월세 시장에서 먼저 생기고, 이게 나중엔 해결 방법이
경제를 침체시키는, 그러니까 수요 자체를 파괴시키는 거 외엔 안 남아요. 근데 현재 정권이 그쪽 방향을 좀 손을 많이 대거든요. 내수 경기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을 안 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돼요. 수요를 어디까지 파괴하나.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매매 시장에 지금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전월세 시장에 역사적으로 없었던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일단 월세가 폭등은 옛날에 있던 일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구경하고 있는 아파트 월세 시장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필두로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사람들이 결국엔 전월세 물량이 부족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게 미래 시장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25년, 26년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신규 공급도 더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둔촌주공 입주 기간이에요. 포레온 11월 달부터 내년 한 3월까지는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고, 아직은 눌리고 있고 시장이 침체되거나 하락하고 있는 게 정상인 시장에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고, 시장의 키워드는 월세고, 이걸 여러분이 눈에 보게 될 거는 전세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느긋하게란 표현을 쓰기엔 좀 죄송하긴 한데, 조금 마음의 여유를 두고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시장이. 그럼 나빠져봤자 얼마나 더 나빠지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미 맞을 거 다 때려 맞았거든요. 맞을 거 다 때려 맞았는데 여기서 뭘 그렇게 더 무서워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 다음에 시장을 이렇게까지 눌렀으면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 부작용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우신 거는 당연해요. 시장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잖아요. 내 물건이 처분이 잘 안 되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곳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장이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결국 다주택자를 죽여서 그 기간 동안 버틸 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전월세 공급을 끊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수요장이에요. 그럼 실수요장은 한국 특성상 공급을 멈추게 하는 동시에 철저하게 수급으로 가거든요, 나중에는. 그럼 그 수급이 나중에 맞겠냐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이 기간을 원래 만들어내면 안 되니까요. 근데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파악을 하고 나서 적응을 하고 여기에 대비라는 게 우리한테는 최선이겠죠. 힘들긴 하지만 이런 게 투자잖아요. 내가 뭘 기다리는지, 시장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공이나 스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제작해 봤습니다. 힘내야 됩니다. 저도 또 날씨가 이렇든 저렇든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기다리는 시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힘내시고요. 영상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가보겠습니다.